요게 가장 비슷한 컬러링이 아닐까 싶은데, 또 이 점박이 프린팅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요 점박이 프린팅 이것 좀 빼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뭐 리셀에 대해서 뭐 강의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뭐 비용에 소정의 비용을 받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는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자전거 판매와 자전거 소개해주는 채널 소프바이크의 미대영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크리띠 제품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미리 일반인 시점에서 리뷰했던 제품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과 일반인이 보는 관점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영상을 편집을 할 거고요. 사실 원래는 에그플랜트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급하게 다 판매가 완판이 돼가지고 영상 순서가 뒤바뀌게 됐다는 점 양해 말씀 구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컬러 베이스나 컬러링, 이 디자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외관입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특이한 컬러를 쓰진 않았어요. 보시면 블랙, 화이트, 네온, 차콜, 그레이 색상 이렇게가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왜 인기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또 굉장히 신발을 좋아하는 신발 덕후인데, 사실 어디서 많이 본 컬러였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사진에서도 이렇게 하나 첨부를 할 건데, 이게 가장 비슷한 컬러링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오마주가 표현이 맞겠죠. 뭐 그거는 어찌됐든 디자이너분의 아니라고 하시면 당연히 아니겠지만 오마주한 그런 느낌이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한번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봐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래서 의견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크리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크리테리움 경기에 최적화된 모델이다,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크리띠가 왜 요즘 인기가 가장 많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이야기했었지만, 뭐 리셀에 대해서 뭐 강의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뭐 비용에 소정의 비용을 받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는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리셀 내가 잘하는 썰 푼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질없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리셀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가치를 인정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뭔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전거 리셀에 대한 거는 중고감가는 어쨌든 연식감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좀 가까이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단부, 자 탑튜브 컬러 그레이 색상, 네온 차콜 컬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앞에 핸들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핸들바 컴포넌트, 그러니까 핸들, 스템, C포스트, 그리고 안장까지는 전부 동일한 라이더스 웨이 그룹셋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테입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실제로 질감은 되게 좀 폭신폭신한 스티로폼을 만지는 듯한 그런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사용을 오래 할 수는 없어요. 내구성이 좀 약한 가장 기본 구성의 바테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브레이크도 이렇게 라이더스 웨이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앞에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앞브레이크도 라이더스 웨이 이렇게 로고가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헤드 튜브 보시면 엔진 로고가 보이시고요. 이 너비가 좁고 밑에로 가면 이렇게 넓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테이퍼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테이퍼드 방식이 힘을 더 전달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나오는 제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픽시씬에서도 이런 테이퍼드 방식을 굉장히 많이들 선호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구형 프레임들은 위에랑 밑에랑 이 베어링 사이즈가 동일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픽시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다르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전속력이고, 얘 포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봉을 연결하는 요 끝까지 카본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다. 여기 보시면 헤드컵에도 Your legs are the engine 이라고 적혀 있고요. 스템 캡 또한 이렇게 엔진 로고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좀 귀엽고 좀 깜찍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세세한 부속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 자, 이제 하단부로 내려가 봅시다. 또 이 점박이 프린팅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아요. 요 점박이 프린팅 이것 좀 빼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좀 괜찮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좀 귀엽거든요. 좀 귀여운 느낌이 살짝 있는데 이거 싫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 이게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자, 이제 다운 튜브로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엔진 11, 네온 색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모습 지금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영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밝은 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눈에 확 안 띄는 건 사실이에요. 이 존재감 자체만으로도 이게 엔진 11 크리티 신형 제품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네온 색상의 데칼이 이렇게 다운 튜브 위까지 왕데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C튜브에 Designed in USA 이렇게 엔진 로고 귀엽게 들어가 있으면서 미국을 상징하는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크랭크셋 앞에 48T BCD가 변경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줄 수 있는 라이더스웨이 신형 크랭크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뒤에도 17T 실버 색상 코어가 들어가 있어서 48에 17T 구성으로 그룹셋이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룹셋 같은 경우에는 기어비를 나눌 때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걸 나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숫자가 2.8, 2.9, 3.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기어비라고 하거든요. 알고 계시면 자전거 타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휠셋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스웨이 알루미늄 림이 들어가 있고요. 42mm 림 높이가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그리고 뒤에 데칼 같은 경우에는 3점식 데칼이라고 해서 데칼이 이렇게 잘 보이게끔 포인트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기본 등급의 알루미늄 라이더스웨이 휠 말고 휠이 하나 나온 게 있죠. 어떻게 생겼냐면 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엔 라이더스웨이 신형 80mm 림이고요. 그 데칼이 3점식 데칼 말씀드렸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에만 데칼이 눈에 띄게 탁탁탁 세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출고 금액이 98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던 40mm대 알루미늄 림과 이 지금 80mm는 카본 림입니다. 림 자체는 굉장히 웅장하고 두껍기 때문에 하차감도 좀 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휠을 이렇게 바닥에서 긁었을 때 소리도 크게 납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테리움 D, 크리티 같은 경우에는 엔진 11을 대표하는 가장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장 스테디한 모델이라 많이들 판매가 되고 그리고 많이들 찾는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테리움 D, 크리티 같은 경우에는 크리테리움 경기를 위한 제품입니다. 새로운 세대수가 나오면서 부분 변경이 조금 있었다. 크랭크가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BCD가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뒤 클리어런스 변경이 있었다. 그리고 핸들, 시포스트 컴포넌트라고 하죠. 그런 컴포넌트들이 기존 디자인들보다는 조금 더 한 번에 통일감을 줄 수 있는 그룹셋으로 맞춰져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면 아마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컬러링 중에 저는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하는 네온 차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데칼이 잘 안 보인다 이런 피드백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칼이 안 보이는 오히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에그플랜트 그레이보다는 저는 블루스킨이랑 이 네온 차콜 이 두 가지의 좀 더 디자인의 유니크함이 좀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어요. 어찌됐든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좋은 걸 선택하십시오. 사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이 데칼에다가 커버업을 해서 써라.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커버업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예쁠 것 같다. 만약에 이 커버업을 하더라도 블랙 색상 아니면 혹은 네온 차콜 색상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좀 예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바입니다. 요즘 워낙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뭐 더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판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타실 때에는 헬멧 그리고 브레이크 요 정도 두 가지는 항상 세팅을 하셔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에그플랜트 그레이라는 컬러와 함께 저는 다시 돌아올 거고 혹시라도 자전거 구매 상담 원하시면 저희 소프바이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매장 실물
선물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됐거나 혹시라도 유익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고객분들, 구독자분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